침묵할 때 단 한 사람의 외침이 세상을 바꾼다. 폭풍 전야 같은 침묵 속 드디어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DH홀딩스의 패트릭 정 대표님 맞습니다. 대표가 직접이요? YL 그룹의 차가운 회의실, 따뜻한 도시락 하나에도 숨겨진 감정이 넘실대고 비밀스레 모인 대화 속에 폭발할 진실이 숨어있죠. 37회는 그동안 쌓여온 복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어머, 전화도 안 받고 뭐야. 걱정했잖아요. 금자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이요? 집이 어딘데요? 여보세요? 강재인은 TF팀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도희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마치 차디찬 문서 속에 도희의 마지막 외침이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보고서에는 도희가 남긴 마지막 이메일 로그와 함께 K사에게 보낸 경고 메일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부자의 비공식 코멘트까지 메일 하단에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메일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발문에 가까웠습니다. 제이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구석구석을 스캔하며 도희가 남긴 메시지를 하나하나 되짚었고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라는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제이는 김도윤과 함께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둘은 따로 보관해둔 메일 원본 파일과 로그 데이터를 대조했고 메일 내 암호화된 메타데이터에서 황기찬의 이니셜 HKC와 프로젝트 코드명 오메가11이 발견됐죠. 그 코드명은 YL 내부에서도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던 프로젝트로 사고 당시 도희가 조사 중이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로그 파일엔 도희가 세리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녹취된 이 통화에서 세리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 일 너무 파고들지 마. 넌 잘 모르잖아. 이 바닥 얼마나 위험한지. 도윤은 숨을 삼켰고 제이는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이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흔들어야죠. 도희가 남긴 걸 그냥 둘 순 없어요. 그 말 이후 둘은 각각 다음 행동을 준비합니다. 도윤은 법적 자문을 얻기 위해 전직 검사였던 지인을 찾아가며 제이는 TF팀 내부에서 자신과 같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녀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 있었고 도희가 이루지 못한 진실의 종착지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제이는 도희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있었고 도윤과 함께 복호화 시도 끝에 안에는 도희가 비밀리에 모아둔 사진, 이메일 통화 내역 캡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교통사고 전날 도희가 메일로 보낸 캡처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위치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건 도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야. 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제 YL의 중심이 흔들릴 차례였습니다. 세리의 이모라 주장하는 한 중년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YL 그룹 로비를 들어섭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세리의 과거를 증명할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데스크의 기찬 회장을 꼭 만나야 한다며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기찬은 VIP 접견실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죠. 접견실에 들어선 여성은 봉투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세리가 고급 승용차 앞에서 한 무리의 VIP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뭔가 결심한 듯 결연했고 옆에 있는 남성들은 현재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재계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진 다음으로 나온 것은 시간의 발행 카세트 테이프 하나. 여성이 직접 준비해온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하자 스산한 기계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도희 너 그 파일 넘기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기찬은 몸을 움찔하며 녹음기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어지는 세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조용히 지나가. 그러다 다친다. 기찬은 숨을 삼키며 얼굴을 감싸쥐죠. 이게 사실이야.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세리 그날 정말 사고 낸 거 맞잖아요. 차량 블랙박스에도 흔적 남아있더군요. 사고 나기 전 그녀가 도희를 뒤쫓았다는 정황도. 기찬은 이제 이 사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치명적인 진실의 시작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그걸 어디서 얻었죠? 여성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가족은 버림받은 순간부터 기억을 되살리는 법이에요. 세리가 내 조카라는 사실 절대 잊은 적 없어요. 며칠 후 세리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울리는 비상호출을 받고 놀라 이모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겁니다. 결국 둘은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게 되죠. 세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 파일들 어디까지 유포됐어요? 이모는 웃습니다. 기자 하나, 블로거 하나, 그리고 누군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세리는 잠시 침묵한 뒤 검은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 안에 5천만 원 있어요. 말 그대로 조용히 입 닫아준다면 매달 같은 금액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은 봉투를 그대로 밀어냅니다. 이미 기자에게 넘겼어. 이젠 나도 당신도 되돌릴 수 없어. 그 말에 세리의 얼굴은 굳어지고 붉어진 눈가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모가 아니라 저기야. 이젠 정리해야겠어. 황나라는 요즘 따라 김도윤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우연처럼 자주 마주치고 사소한 일에도 말 한마디 걸고 싶어지는 자신이 낯설기도 했죠.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금자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도윤이 금자와 친근하게 대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황나라는 이 수상한 기류를 그냥 넘길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도윤을 따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금자씨 예전에 우리 집에 오셨었죠? 나랑도 아는 사이 같던데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미세한 동요는 황나라의 촉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마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본능적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황나라는 집에 돌아와 금자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엔 정보가 거의 없었고 사진도 대부분 꽃이나 풍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종종 등장하는 몇몇 계정을 추적하던 중 그녀는 낯익은 아이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과거 그녀의 고모 강미란의 계정이었고 금자의 계정과는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건 무슨 관계지? 의문은 점점 깊어지고 황나라는 결국 계속 전화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요즘엔 뭐 하세요? YL은 계속 다니시죠? 라고 묻자 금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가끔 가긴 해요. 자주 가진 않아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황나라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파고들어야 할 문제라고. 그녀는 도윤에게 다시 접근하며 은근히 금자와의 관계를 물었고 도윤은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이 긴장감은 결국 금자 즉 제인 정체 폭로로 이어질 결정적인 순간으로 폭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나라의 눈빛은 결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목격한 자의 본능이었고 한 번 쏘아올린 질문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호성은 정윤이와의 대화 끝에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는 강재인이 누구의 딸인지 무슨 사연을 지닌 사람인지 알고도 품으려는 윤희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 애는 YL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에요. 도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딸이라고요. 도희가 죽은 그날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들고 오성을 바라보며 말하죠. 오성아,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적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정호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집안, 그 딸을 집안에 들이고 가족이라 부르는 누나의 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는 윤희의 집을 박차고 나가며 말합니다. 좋아요. 누나는 그렇게 생각하든가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왜 이 집에 있는 건지 내가 직접 밝혀낼 거예요. 그날 밤 정호성은 YL 본사 1층 로비에서 제인을 기다립니다. 퇴근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을 꺼냅니다. 강재인, 내가 무슨 의도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건지 알아. 나랑 정면으로 붙자. 제인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그를 바라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저도요. 오성씨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오성은 모든 대외 활동에서 제인을 견제하고 회사 내부 인사에게 그녀의 과거를 넌지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인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며칠 후 제인은 패션부 디자인팀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성은 일부러 회의 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당황하게 하려 하지만 제인은 정확한 데이터와 시안으로 반박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오성은 복도에서 제인을 막아섭니다.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하죠? 진실은 다 밝혀질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제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죠. 그래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죠. 그래서 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오성씨도 준비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날의 신경전은 37회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명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TF팀 전체 회의가 열린 날 YL그룹의 대회실에는 평소보다도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재인은 지난밤 도윤과 함께 준비한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임원들과 외부 파트너들 그리고 사내 디자이너들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디자인의 철학과 메시지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강재인의 프레젠테이션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완성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하단 알림창에 정체불명의 메일이 도착했다는 팝업이 떴습니다. 회의 진행을 돕던 직원이 이를 클릭하자 대형 스크린 중앙에 자동으로 메일이 전송되어 열렸습니다. 제목 도의 사건 YL 내부 인물 K의 녹취본 증거. 메일 본문에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녹취를 들은 자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 그 아래 첨부 파일과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녹음 속에는 도희의 불안한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 자료 내가 넘기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 후 이어지는 냉정하고 낯익은 여성의 목소리. 그럼 내가 그 파일 넘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감당 못해. 순간 회의실 한편에서 의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강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속 목소리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 또한 굳어졌습니다. 메일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메일 주소 도메인과 IP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서버로 추정됐고 이로 인해 사내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회의장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외부 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메일 내용을 음미하듯 되뇌었죠. 제이는 침묵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도윤은 옆에서 굳은 얼굴로 회의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곧 회의를 주재하던 부사장이 조용히 음성을 멈추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와 법무팀은 녹취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분석해 보고하십시오. 세리는 곧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는 기찬의 발걸음은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마주한 상황에 몰린 것이었죠. 남겨진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디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희의 마지막 외침이 모두의 귀에 울려 퍼진 지금 그 어떤 침묵도 그 어떤 권력도 이 진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7회는 그렇게 고요한 폭풍의 시작처럼 진실의 파장이 회의실 전체를 집어삼킨 순간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인의 입술은 닫혀있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하죠.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